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조금 전에 상승으로 또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걸까요? 오늘 좀 아침부터 하락이 나오면서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스피 지수 지금 다시금 4,9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증시의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투자자 예탁금 보게 되면 한 93조 정도 됩니다. 사상 최고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 자금이라는 게 증시가 조정을 보였을 경우에 주식을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조금만 보이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정부 정책도 부동산보다는 이제 증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증시의 구조적 랠리를 갖다가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기업의 실적들이 이걸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액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인데요. 한 28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수급하고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하고 막 쏟아지면서 같이 지금 뒤엉켜가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증시의 상승 랠리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단지 유동성이 기댔다고 하면 앞으로의 지금 증시 모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개선 그리고 수급이 같이 받쳐주는 장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만 보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물량을 내놓았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다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시장에 좀 보탬이 됐던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앞으로 좀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한 달간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순매수더라고요. 한 5.7조 원 정도 순매수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매도를 좀 하셨던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잔고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악재가 나타날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원달러 방향성이 지금 최근에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조금 펀더멘탈적으로 보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 대비 높고요. 또 대금리 차도 아직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직접 투자 금액은 아직 예정돼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2,500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달러가 필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좀 1,500선을 갖다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완강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1,500선을 갖다가 조금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높아지는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잘 갔는데 여전히 국내 증시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에 BOJ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최근 원화랑 엔화랑 좀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엔화 흐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결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표님? 글로벌로 약세를 보였던 통화 중에 일본 엔화도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2% 후반대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욕구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요. 사나이노믹스 같은 경우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지금 확정 재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풀겠다는 거고 금리 인상하고 배치되는 정책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도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방향성은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빠른 금리 인상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운 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7월 달 정도가 유력할 것 같고요.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일본 엔화와 동조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강세로 돌아설 요인이 조금 예전보다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슈들도 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예정이 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연설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외교적 스탠스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변동성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변동성 요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란드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 네오디움이나 디스프로션 같은 핵심 광물 25개가 지금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죠. 북극 항로가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에 가장 필수적인 요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유럽에다 때렸지 않습니까? 경제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GDP 감소가 0.1에서 0.2% 정도 감소한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EU의 대응 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같은 경우에 지금 해놨던 그 미국하고 EU의 그 무역 협정 비준을 보류하고 그 다음에 미국산 철강하고 농산물을 타깃으로 해서 맞불 관세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네. 서방 세력의 가장 큰 동맹이 EU였는데 이제는 거의 관세 정쟁으로 그린란드를 놓고서 약간 이전과 다르게 신뢰가 지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생각보다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증시 변동성으로 연결이 되겠죠. 전날 좀 유럽 증시가 조금 출렁거렸던 모습도 보여줬는데 아마 이러한 우려감을 유럽 증시가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다들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한 3%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 주 SK 하이닉스 실적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아니라 확정 실적이 또 발표가 되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실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실적은 좋죠. 네. 지금 SK 하이닉스 이번에 나올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30조, 영업이익을 한 1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퀄리티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 증가율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도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반도체 사이클이 확장기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 고마진 제품들이 맥스에서 고마진 제품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연간 실적도 한 매출액으로 봤을 경우에는 166조 원,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100조 원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급이 아주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적 슈퍼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베팅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저희 계속 이야기할 경우에는 PBR 1배 중반에서 있었는데요. 벌써 2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PBR 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부담 가는 레벨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잔고도 지금 많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면에서 주가의 출렁거림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만큼 주가에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를 바라볼 때 최근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영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그 마이크론 뉴욕 공장 기공식에서 얘기를 했죠. 메모리 반도체를 팔고 싶다고 하면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라.
아니면 100%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을 겨냥한 얘기죠. 네. 마이크론은 저는 마켓 쉐어를 봤을 경우에 한 20% 중반대 됩니다. 나머지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이고요. 그럼 메모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메모리 공장을 실제로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도체의 그 서플라이 공급망을 갖다 모두 다 옮길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미국이 저희 대한민국에다가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경쟁국 대만보다 뭐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갖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협상해서 미국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 면제 쿼터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유사한 관세 면제 쿼터를 갖다가 나중에 받을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저기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갖다가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AI 패키징 공장을 갖다가 인디애나 주에다가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대한민국의 HBM 쪽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협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벌어지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어제 뭐 시장의 주인공은 당연히 현대차였죠. 무려 48만 원을 그리면서 장을 마쳤고,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낙폭을 다 만회하고 강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또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강한데 현대차 이제 로봇 기업이잖아요.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로봇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하게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자동차 EV 쪽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확대돼서 얘기한다고 하면 피지컬 AI의 핵심인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포텐셜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CS2026에서 젠슨 황이 알파마요하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어떤 자율주행과 로봇을 위한 오픈소스와 그 다음에 그 학습 모델 세계관을 좀 가지고 오면서 이러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였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현대차 공장에다가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상황이 좋은 게 기대감을 갖다 구체화시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주당 순이익이 플러스로 전환하고요. 성장률이 한 100% 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꿈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익을 내는 제조사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아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개화 시기를 이전보다 좀 앞당기고 있는 것 같고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배경인 것 같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국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부품 단가가 4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있는 가격에 지금 현재 진입했다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6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국의 기업의 경쟁력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 또한 이전보다 빠르게 더 크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배구조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이전보다는 조금 비싸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비싼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지컬 AI 기업으로 부각받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만년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우주항공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우주항공까지 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대표님,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을 끌고 가야 주도주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주항공을?
우리나라는 방산 네. 쪽이라서 우주항공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스페이스 X가 곧 상장하게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경우에는 거의 테슬라급에 준하는 시가총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스페이스 X 쪽 상장 쪽으로 몰리게 된다고 하면 투자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대감은 좋은데 나중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 상장으로 인해서 조금 자금 이탈 그리고 증시가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나라 방산주로 돌아가서 네.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조 원대 수주 잔고를 갖다가 매출로 현실화시키는 지금 사이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이 그런 그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방산 4사가 봤을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6조 원대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좀 존재하는데 기업 이익이 올라가 본다고 하면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상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주 또한 2026년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성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와 갈등을 빚고 있는 E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의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이 무기를 갖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납기 그리고 가성비, 실전 검증을 모두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수주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좀 존재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또 현실화시켜주는 과정에서 조금 주가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산주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섹터 굵직굵직하게 반도체, 로봇, 방산을 짚어주셨는데 투자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가 또 조선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도 나쁘지 않게는 봅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중국 해군력이 미국 해군력을 추월을 네. 했죠. 선박수로 봤을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자국의 건조 역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건조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당장 한국의 조선수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의 MRO 협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MRO 시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연간 150억 달러 정도 되고 원화로 봤을 경우에는 한 20조 원 규모입니다. 생각보다 큰 시장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에 초도 물량 수주 논의를 갖다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페루나 필리핀 등에서 글로벌 함정의 수출 확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조선 업황의 바로미터가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척당 2억 6,500만 달러로 인해서 달러이고 그 고공행진을 현재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치 일감을 의무 확보하다 보니까 그 수주를 했을 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역량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중심에서 지금 개선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지속되는데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노후 선박의 교체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이 글로벌 선대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선업의 호황 사이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 모멘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위주로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각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목대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